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효철입니다. BCRC-C 간암 환자, 즉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간암 환자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디스클로저고요. 인터벤션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은 한 5가지 정도가 있겠죠.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키모 엠블리제이션, 또는 키모 인퓨전이나 블렌더 엠블리제이션, 또는 하이크가 있고요. 아이오다인 시드를 이용한 브라키테라피가 있겠는데, 아이오다인 시드를 이용한 브라키테라피는 중국에서만 가능하고요. 하이크는 서울대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렇게 3가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는 케모 엠블리제이션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PVT가 있는 환자에서 현재의 프랙티스는 어떻게 되느냐, 근거는 없습니다. 유니로바 디지즈고 찰표 클래스가 A인 경우에 하이도즈를 이용한 큐러티브 Y9E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컨벤셔널 TAC 더하기 RT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로바 디지즈인데 차일드가 B나 C인 경우에는 Y9E는 하지 않고요. TAC나 시스테믹 테라피 또는 베스트 서포트 케어를 주로 하겠죠. 바일로바 디지즈고 차일드가 A인 경우에 도미넌트 튜머가 있다. 그러면 이 도미넌트 튜머에 대해서 팰리어티브 Y9E를 하게 되고, 도미넌트 튜머를 좀 디벌킹 한다는 의미가 있고, 에티조베브, 아테졸리즈마, 베바시즈맵이 조만간 치료가 시작되겠죠. 디세미네이티드 튜머는 그냥 시스테믹 테라피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VT가 있는 간암에서 흔히 AP 션트가 동반되는데요. 근데 이 AP 션트가 인터벤션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되게 논문에서 분석 항목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암이 PVT가 포탈벤 인베이전을 했을 때 AP 션트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환자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AP 션트가 있겠고요. 이렇게 세그멘탈 레벨로 AP 션트가 있는 수도 있고, 입시 로바 AP 션트, 같은 로브에만 AP 션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AP 션트가 아주 심하다 그러면은 아트리얼 플로우가 반대편 포탈 베인까지 넘어가게 되는 컨트롤 오버 AP 션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는 AP 션트가 있어도 TARE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컨트롤 오버 AP 션트가 있는 경우에 롱텀 팔로우에서 리버 펑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요즘은 컨트롤 오버 AP 션트가 있으면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간 오른쪽에 아주 큰 종양이 있고, 라이트 로브는 뭐 전부 다 튜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라이트 포탈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튜머 스롬부스가 있고, 포탈 베인이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인핸스가 됩니다. 그래서 입시 로바 AP 션트가 있고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이 오래되었고, 사전 검사상에서도 이렇게 큰 튜머 스테이닝이 있고, 라이트 포탈 베인은 이렇게 좀 보입니다. AP 션트 때문에. 콤빔을 찍었을 때도 라이트 포탈 베인으로 조영제가 빠져나간 게 보이지만, 레프트 포탈 베인으로는 조영제가 빠져나가지 않고요. MAA를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주입을 했을 때 스펙트를 찍어봤을 때 MAA 액티비티가 라이트 로브에만 있고 레프트 로브에는 MAA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즉 입시 로바 AP 션트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라이트 로브에 대해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시행할 수 있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튜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는 그닥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환자분은 라이트 포탈 베인을 인베이전한 PVT가 있고 파렌카이말 튜머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제 아트리얼 페이즈 MRI고요. 이게 AP 션트 때문에 포탈 베인이 조용 증강이 되죠.
그래서 라이트 포탈 베인 속으로 이렇게 튜머가 있고 레프트 포탈 베인이 조용 증강이 되는데 메인 포탈 베인은 조용 증강되지 않습니다. 즉 아트리얼 페이즈에서 메인 포탈 베인은 조용 증강되지 않으면서 라이트와 레프트 포탈 베인이 모두 조용 증강되는 것은 AP 션트가 있는 거고 튜머가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데 레프트 포탈 베인까지 조용 증강되니까 컨트롤 오버 AP 션트가 심하게 있다는 것이 되겠죠. Y9이 마이크로스피어를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로 주입하면 이게 레프트 포탈 베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스피어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AP 션트가 있으면 AP 션트로 쭉쭉 빠져나가게 되고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를 치료를 해도 레프트 로브에 마이크로스피어가 많이 날아가서 레프트 로브가 방사선이 쪼여져서 이제 Radiation Induced Liver Disease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징상에서 AP 션트가 심하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Planning Angiography, MAA 스캔도 하지 않고 바로 TAC 플러스 RT 또는 시스테믹 테라피를 추천드립니다. 이 환자는 파렌카이말 튜머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니까 또 유니로바 디지즈니까 TAC 플러스 RT 를 하고 시스테믹 테라피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니로바 디지즈고요. 라이트 포스티리어 포탈 베인에 포탈 베인 스럼부스가 있습니다. 아트리얼 페이즈 MRI 상에서 이렇게 이제 포탈 베인이 조금 보이는 거는 좀 이렇게 이미지를 언제 찍었느냐에 따라서 아트리얼 페이즈가 약간 늦게 찍힐 경우에 포탈 베인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이미징상에서 AP 션트가 없었고요. TARE도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통해서 하이 도즈로 튜머 도즈가 한 360g로 줬습니다. 그래서 TARE 한 방을 하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튜머는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있고요. 이 환자분의 민 업서브드 도즈는 171g인데요. 이 약간 오래된 케이스입니다. 아마 지금 하라고 하면 파티션 도지메트리로 튜머 도즈를 한 500g 이상 줬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라이트에 아주 큰 종양이 있고 레프트 로브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바일로바 디지즈고 튜머 개수로 따지면 이제 1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로브에 큰 도미넌트 튜머가 있기 때문에 이니셜 플랜은 라이트 로브는 라디오 엠블리제이션으로 하고 레프트 로브에 조그만 거는 컨벤셔널 TAC로 한 다음에 바로 시스테믹 테라피를 하겠다는 거죠. 좀 오래된 케이스니까 소라페닙을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와 세그먼트 4번 인피리어 플래닉 아트리 를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했고요. 튜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이 도즈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이후 컨벤셔널 TAC를 10번을 더 하게 되었죠. 20개월 동안 TARE를 하고 TAC를 10번을 더 하고 역시 예상대로 튜머는 계속 프로그레션을 하기 때문에 렘바티닙을 라디오 엠볼리제이션하고 20개월 후에 시작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튜머 개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리버 전체에 걸쳐서 디세미네이션 되어져 있고요. 라이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죠. 이렇게 디세미네이티드 튜머는 인트라아트리얼 테라피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시스테믹 테라피가 프라이머리 옵션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버롤 서바이벌 측면에서 보면 라디오 엠볼리제이션과 TAC 플러스 RT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직접 비교한 논문은 아직 제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당연히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현재 근거 없는 저희 현재의 프랙티스는 유니로바 디지즈이면서 AP 션트가 없거나 입시로바 AP 션트만 있고 차일드가 A인 경우에는 하이도즈를 사용한 큐러티브 Y9E를 하게 됩니다. 바일로바 디지즈이면서 좀 도미넌트한 튜머가 있고 차일드가 좋은 경우에는
도미넌트 튜머만 타겟팅을 해서 좀 펠리어티브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것이죠.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는 컨트롤 오버 에피션트가 있거나 차일드가 B 또는 C이거나 디세미네이션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 Y9E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가 A이고 localized disease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고려를 하는데 환자분이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받을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에피션트가 있는지 없는지, 에피션트가 있다면 컨트라 로반지 아닌지를 따져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게 되겠고, 컨트롤 오버 에피션트가 있으면 익스터널 RT가 이렇게 에피션트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RT를 하는 게 좋고요. 내과 선생님께서 에피션트가 있는지, 컨트롤 오버 에피션트가 있는지 그걸 이미징상에서 잘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또는 TAC를 오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TAC를 먼저 하고 익스터널 RT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컨트롤 오버 에피션트가 있으면 RT를 먼저 하고 그리고 TAC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TAC 플러스 RT를 하겠죠. 차일드가 B거나 disseminated disease에서는 TAC보다는 시스테믹 테라피와 RT가 메인 트리트먼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